예, 청중들도 예상 못했어요, 그죠? 갑자기 그 감정이 이렇게 나왔나 봐요. 그때 감정이 그죠? 예. 제가 아까 그 소개할 때 빠뜨렸는데 전민지 양의 그 꿈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기, 내 인생의 가치 스스로 구축하기, 뭐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깝지 않게 살기, 뭐 이런 꿈들이 있어요. 예, 정말 놀랐어요. 이거 보고 저는 철학자구나 정말. 예. 그러니까 정말 성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은데 벌써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구나.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보람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 예, 깜짝 놀랐고요. 예. 제가 질문 몇 가지 먼저 드리고 청중적으로 넘길게요. 그 처음에 보여줬던 영상 있잖아요. 마초맨. 네. 마초맨의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나요? 혹시 몇 명 정도 봤는지 체킹 해보셨나요? 여기 분들 아니 말씀하시는 거? 유튜브에서 아, 몇 명 정도 봤는지. 유튜브는 일단 누적된 조회수가 130만 정도였고요. 요새는 예.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뭐 페이스북들의 페이지, 웃긴 페이지들 보면은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. 그때 거기까지 합산을 하고 다른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올리는 것들을 합산하면 제가 추측을 못 하겠어요. 훨씬 유튜브 예, 영상보다는 예, 많을 거예요. 예. 몇백만이 되겠네요, 그죠? 전 세계 다 그렇겠죠. 봤을래나? 그럼 무서운데요, 좀. 예, 그걸 근데 어떻게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생각을 다 했어요? 그렇죠. 제가 그때 왜 그럴 생각을 왜 했을까요? 그랬을까요? 정말 그때 당시 똘끼가 정말 하늘을 찌르던 때라서 예. 예,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가요. 그때 왜 그랬을까요? 근데 그게 본래 본인의 성격이 아닌가요, 그럼? 본인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. 뭔가 항상 이런 성격을 가지고 쭉 간다기보다 이게 가끔씩 피크를 찍고 네. 내려올 때 그런 게 갑자기 그 피크에서 그게 표현되는 방식이 너무 갑자기 때를 잘 만난 거죠. 너무 대중적으로 펴져가지고 그렇게 예. 되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. 스타를 지금 만나고 있네요.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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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예.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뭐 자랑은 아니지만 책을 한때 많이 읽을 때가 있었는데 보통 한 5권, 6권씩을 동시에 읽어요. 그러니까 자기만의 책 많이 읽는 사람들 보통 자기만의 방법이 있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별로 해서 5권, 6권 동시에 시작해서 뭐 이렇게 읽고 싶을 때 읽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혹시 자기만의 그 독서 방법이 있다면 좀 공유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이전에는 사회과학 서적이나 그런 류의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는 소설이나 문학 장르를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. 근데 어, 지금은 소설을 정말 탁월한 소설들을 접하게 되면서 와, 정말 이건 그냥 다른 장르를 읽을 때랑은 비교할 수 없는 느낌? 이건 정말 꼭꼭 씹어서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읽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책에 무조건 좀 줄을 그어야 되고 그때그때 드는 생각은 그 페이지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책은 무조건 사서 보고 그래서 출판업계의 BIP 정도 그래서 계속 사보는데 사서 밑줄 긋고 쓰고 이건 정말 좋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필사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. 저는 만약 예시로 든다면 이렇게 사람의 뇌가 이 정도 있다고 치면 거기서 한 권의 책밖에 안 읽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책의 색으로밖에 이렇게 꽉 채워지지 않겠죠. 근데 더 많은 책들을 읽을수록 그게 픽셀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. 픽셀화가 진행이 되면서 각각 그 칸마다 그 책들의 색도로 채워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온전한 색깔이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진행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. 네, 참 좋은 비유네요. 네, 그 각각 조금씩 다른 색깔이지만 전체적으로 그 픽셀들이 그 자기만의 그 고유한 색깔을 또 네, 이루는 네, 예. 그 한 알 네, 달에가 부회장 모임이죠. 네. 예. 혹시 광주 지역에도 이런 게 있나요? 아직은 부산에만 밖에 있는 걸로 알고 없어요. 있어요. 네. 예, 서울 지역에도 처음 들어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임, 그러니까 부회장들이 모여서 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네. 어떤 예를 들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것 좀 네. 자랑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? 제가 한창 진행을 했던 게 그때 학교별마다 급식 문화가 다르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. 아무래도 저희 학교는 공학이다 보니까 급식을 남기는 양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, 너네 학교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니 이렇게 다 물어봤더니 포스터를 붙이면서 뭔가 연예인 사진 붙이면서 이거 다 먹지 않겠냐고 그렇게 회유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양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해서 붙여놓으면 그게 또 도움이 많이 된대요. 그리고 그런 것에서 조언을 얻어서 제가 진행을 했던 게 급식혁명이라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걸 해보자.
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벽에 저희 학교에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러 오는 차량이 있어요. 그때 그 차량에 타서 일을 진행하시는 그 아저씨께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희 학교가 제일 쓰레기가 많이 나온대요. 그리고 이게 하루에 100kg씩 나오는데 영양사 선생님께 또 질문을 했더니 이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? 그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만 100만 원이 드신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그게 원래 이 정도 양만 사면 되는데 예상치보다 이렇게 많이 샀을 때 나오는 또 금액이 또 엄청나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금액들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남겨서 모일 수 있는 이 금액을 더 맛있는 급식을 위해서 쓰일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동영상을 만들고 애들한테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한번 줄여보자 더 맛있는 급식을 만들자 그런 일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. 네. 자 이제 청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. 네 저기 똘끼를 뭉치신. 그 정말 맨 처음에 목소리 듣고 정말 놀랐고요. 네. 생각이 정말 깊으시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역사적으로도 그랬어요. 뛰어난 철학가들 중에서, 뛰어난 사상가들 중에서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네. 정말 인류 역사상 희귀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극소수잖아요. 네. 근데 인문학으로 사람들의 밥을 더 맛있게 만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것 그 자체로도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예. 네. 근데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갈 것인가? 네. 아까 말한 미디어 아니 콘텐츠로 네. 예. 그런 식으로도 방법이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도 네. 많이 구상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음. 궁금한 게 있어요. 예. 아무래도 저에게 가장 큰 이걸 인문학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게 좀 사람들이 인문학이나 철학이라고 하면 되게 고루하게 느끼는 면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인문학이나 철학을 정말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재련을 해서 더 세련되게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본질적인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때 세련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요새는 이렇게 강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. 대중 철학자 분들이나 뭐 그렇게 정치가 분들 나오셔서 그런 것처럼 강연의 형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것에 대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아무래도 제가 가진 강점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전파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일단 그런 통과를 시키는 그런 매체가 중심이 아니라 본질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본질을 먼저 제가 갈고 닦은 후에 그것을 또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신을 색깔을 찾아간다고 했는데 네,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배경이나 그런 네. 게 달라서 네, 꼭 자신이 꿈을 가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내부에서보다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꿈을 못 찾아간다기보다는 꿈을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, 과연 인문학을 사용한다 해서 그 생각이 구체일지 그리고 제가 인문학에 다가가기 어려운 점은 네, 매우 네. 형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네. 현실과 괴리감이 느껴져서 네,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지 못할 것 같은데 네. 그 부분을 어떻게 허물고 음. 그리고 그 내적으로 말고 외적으로 있는 그 상처를 받은 자기 만약에 집이 못 산다거나 그런 외적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네. 인문학으로 네. 치유가 가능한지 어. 그걸 좀 물어보고 싶네요. 그런 것들은 요새 되게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아직 다 해결을 못 내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함부로 답을 드리기 어려운데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체험이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개개인의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인문학과 접점이 닿아서 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어렵네요. 그게 제가 너무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
그 강연자님이 혹시 좋아하는 철학자 한 분 있으실까요? 사상 검증하시는 건가? 아직 근데 제가 이걸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항상 공부하기 이전보다 더 답을 내리기 애매해지는 상황으로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아하는 철학자가 있다면 뭐 약간 좀 심리학자와 겸하긴 하지만 미셸 푸코. 제가 아까 얘기를 했듯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건지 아니면 내 자신의 욕망을 정말 실천을 시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제시를 했던 사람이 미셸 푸코거든요. 그분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회장 그 선거 하셨을 때 막 자기 진짜 진실된 자신을 보여주고 막 저도 아무튼 막 그런 게 있었어요. 제 자신이 이게 아닌데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알고 인식해서 저한테 또 다가올 때 막 그렇게 알고 하니까 저는 그 사람들한테 막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행동으로 대해줘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일이 있었을 때 책을 보면서 인문학 책을 보면서 막 달래셨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그래서 책을 추천받고 싶습니다. 저도 네. 뭔가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야기가 닿아서 치유가 된다기보다는 그 문제가 있으면 이걸 약간 좀 빙빙 돌면서 그런 것에 저는 되게 많이 치유를 얻었다고 해야 되나? 그렇게 직접적으로 다가간 건 아니라서 이게 제가 추천해 드리는 책이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닿아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그 힐링의 목적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 책이라고 얘기를 드리자면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가 있어요. 그분이 쓰신 책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, 뭐 불멸 그런 책들인데 되게 뭐 사랑과 뭐 역사와 종교도 그렇고 뭐 철학이랑 이렇게 다 융합돼서 그렇게 쓰여진 책들이거든요. 이야기의 서사성보다는 그 인물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주력이 된 소설인데 되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의식의 변화를 많이 느껴요.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소설에 담아냈을 때 이걸 읽는 저 자신으로서는 와 이건 정말 내가 뭐 정말 발로 뛰어도 이 사람은 정말 날고 있는 사람이다. 이건 족탈불급이라고 하죠. 정말 따라갈 경지가 못 된다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. 이런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지? 라는 느낌이 들게 예를 들면 그 소설에서 나오는 부분 중에 개가 살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. 개는 이렇게 우리처럼 직선으로 가는 그런 일직선의 시간이 아니라 원형으로 된 시간을 산대요. 원형으로 된 시간은 이렇게 매일 시계바늘처럼 돌듯이 살기 때문에 뭐 화분의 위치가 살짝 바뀌거나 산책 경로가 바뀌기만 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요. 그렇게 개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과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큰 의식의 변화인 거예요.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다. 이 사람의 눈을 빌려서 세상을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게 해주는 작가가 밀란 쿤데라인 것 같아요.